물리학적 효진입니다. 오늘은 시험본 특수상대성 이론 과학탐구 영역 해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입니다. 얘는 이제 상대속도에 대한 설명을 이제 보기에서 옳은 것으로 고르는 것이고, 먼저 기억부터 보면 이제 운동하는 관찰자에 대한 물체의 속도이다는 이제 정확한 설명이 되겠죠. 두 물체, 한 개의 물체가 운동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떠한 관찰자가 운동하고 있을 때 그 두 개의 속력의 차이를 관찰하는 게 상대속도이기 때문에 기억은 맞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체의 속도는 관찰자의 운동 상태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얘가 뒤로 가면 얘는 더 빨리 뒤로 멀어지는 것으로 보이겠죠. 그 다음 같은 속도 v로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우의 상대속도를 물어봤는데, 이러면 v의 2배로 보이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2v가 되니까 0은 아니겠죠. 그 다음은 2번입니다. 에테르에 대한 에테르를 증명하려고 했던 실험이고, 내용을 잘 아신다면 쉽게 풀릴 수가 있을 겁니다. 먼저 기억을 보면 에테르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한 실험으로 설계가 됐었죠. 그러고 나서 그 실험 결과로 에테르가 결국 없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그 다음에 결국 이게 에테르가 지금 이 모든 공간에서 흐르는 유체로 생각을 하면, 얘는 지금 이제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호수 속에서 이렇게 물이 움직이고 있을 때 그 물이 움직이는 방향을 따라서 운동하는 배로 지금 이제 빛을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사실 그런 아이디어에서 나온 실험이기 때문에 디귿은 맞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뮤온에 대한 설명입니다. 주로 대기권 상층부에서 생성되는 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평균 수명이 이 정도 되는 건 외워두셔야겠죠. 그 다음에 뮤온 관측을 위해서는 그 사람들이 뮤온 관측을 할 때는 이게 이론상으로 땅까지 내려오면 안 되지만 그래도 땅에서 관측이 되기 때문에 그냥 뭘 하지 않더라도 그냥 가만히 땅에만 있어도 관측이 되겠죠. 그래서 디귿은 틀렸겠습니다. 그 다음은 4번입니다. 이제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열차 안에 민호가 측정한 시간이 1시간이라고 써져 있죠. 그 다음에 은수가 측정한 열차의 길이가 L이라는 것은 지금 민호가 측정한 이 원래 고유 길이 L-에서 수축된 길이가 L이 되는 거겠죠. 따라서 먼저 L의 길이는 L-보다, 즉 고유 길이보다는 작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목적지까지 도착할 때 민호가 측정한 시간이 1시간이었으면 이제 은수가 측정할 때는 똑같은 길이를 가는데, 가령 A만큼의 길이를 가는데 민호는 이 A만큼의 길이에서 수축된 길이를 간 것을 측정을 할 것이고, 이제 은수는 이 정확히 A만큼의 길이를 간 것을 측정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은수가 측정할 때가 민호가 측정할 때 걸린 시간보다 더 길겠죠. 먼저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열차가 운동하는 동안 은수가 측정한 열차의 길이는 L보다 L이 되겠죠? 지금 여기서 고유 길이가 L이 되니까 이 은수가 측정하는 L-만큼의 이제 줄어든 길이는 당연히 L보다 작겠습니다. 기억은 틀리겠네요. 그 다음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은수가 측정한 시간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민호가 가야 하는 길이보다 더 긴 길이를 이제 은수가 측정하기 때문에 따라서 1시간보다는 더 길게 측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출발한 곳에서 목적지까지의 거리는 은수가 측정한 거리는 고유 길이, 그 다음에 민호가 측정한 길이는 이제 수축된 길이가 될 테니까 더 길게 되겠죠. 4번이겠습니다. 그 다음은 5번 문제입니다. 이제 뮤온이 0.9c의 속도로 떨어지고 있고, 뮤온과 똑같은 속도의 관찰자 B가 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관찰자 A가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A가 측정할 때 뮤온이 소멸될 때까지 진행한 거리는 0.9ct보다 크다라고 써져 있는데, 지금 관찰자 A가 측정할 때는 뮤온이 가지고 있는 고유 수명, 즉 고유 시간인 T0가 이제 팽창이 돼서 이 0.9에 이 팽창된 시간만큼 운동할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진행한 거리는 더 길게 관측이 되겠죠.
다음 B가 측정할 때 P에서 Q까지의 거리는, 즉 관찰자 A가 측정했을 때 이만큼까지 간 거리는, 관찰자가 측정했을 때 이 L만큼의 거리는 이제 고유 길이가 되는 것이고, 관찰자 B는 이 L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적은 길이를 측정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니은도 받겠네요. 그다음 B가 측정할 때 A의 시간은 당연히 이제 A가 운동하는 것으로 보여질 것이기 때문에 A의 시간이 B의 시간보다 느리게 흐르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은 6번입니다. 먼저 지금 관측자 A랑 B가 있고 행성 C가 있는 상황이고, 지금 여기 A에서 B 쪽으로 빛을 쏜 그런 상황이 되겠죠. 먼저 기억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기억부터 바로 풀어보겠습니다. 빛이 우주선의 앞쪽에서 뒤쪽까지 운동하는데 걸린 시간은 관측자 B가 측정했을 때랑 관측자 A가 측정했을 때를 비교하라고 써져 있는데, 관측자 B가 측정했을 때는 이 고유 길이만큼을 이 빛이 빛의 속도로 이동을 해야겠죠. 따라서 걸린 시간은 L분의 C초가 걸린 것으로 보겠습니다. C분의 L초가 걸린 것으로 보겠습니다. 근데 관측자 A가 측정했을 때는 지금 이 L만큼의 길이가 관측자가 측정했을 때는 L보다 더 작아진 길이 L-로 관측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빛의 운동 방향과 B의 방향이 서로 반대이기 때문에 지금 빛이 조금 가면은 B도 마찬가지로 오기 때문에 훨씬 더 이른 시간에 이 빛과 그 다음 이 뒤에 있는 벽면이 만나겠죠. 따라서 관측자 A가 측정했을 때가 관측자 B가 측정했을 때보다 훨씬 빠른 시간에 만난 것으로 관측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니은은 기억은 틀리겠네요. 기억은 틀리고, 그 다음에 우주선이 행성 C에 도착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관측자 A랑 B가 어떻게 보이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고 써져 있는데, 이제 관측자 A가 볼 때는 마찬가지로 이 지금 고유 길이, 지금 여기서부터 행성까지의 고유 길이 가령 A라고 해보죠. 이 A만큼의 길이를 이제 우주선의 속도 V로 가야 되는 것이고, 관측자 B는 A보다 수축된 길이를 가야 되기 때문에 관측자 B가 측정했을 때가 A가 측정했을 때보다 더 짧은 시간이 관측이 되겠죠. 따라서 니은도 틀리겠습니다. B가 측정한 게 A가 측정한 것보다 짧은 거죠. 거꾸로 되겠네요. 그 다음 우주선의 길이는 관측자 B는 자기 자신의 고유 길이를 측정할 것이고, 관측자 A는 수축된 길이를 측정하겠죠. 따라서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7번입니다. 이제 전체 A와 철수가 측정한 A와 B 사이의 거리가 L이고, 그 다음에 걸린 시간이, 철수가 측정한 시간이 T초로 나와 있죠. T초로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철수가 측정했을 때는 이 L만큼의 거리를 0.9c의 속도로 T초만큼 간 것으로 측정이 되겠죠. 근데 영희가 봤을 때는 지금 이 철수가 측정한 L에 대해서, 이 철수가 측정한 L은 원래 A와 B가 가지는 고유 길이에서 수축된 값이기 때문에 영희가 측정하는 A와 B 사이의 길이는 L보다는 클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간 팽창이 되는 것도 당연히 설명이 가능하겠죠. 따라서 먼저 이제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철수가 관측할 때 B는 자기 자신에게 0.9c의 속도로 다가오겠죠. 맞겠습니다. 그 다음 영희가 측정한 A와 B 사이의 거리는 이제 철수가 측정한 L 거리에 대해서 이제 영희가 측정한 길이 L-가 지금 고유 길이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더 늘어나겠죠. L보다는 길겠습니다. 이제는 틀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선이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을 영희가 측정하는 것을 물어봤는데, 마찬가지로 T에서 팽창된 시간을 영희가 측정하기 때문에 T보다는 크겠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은 8번입니다. 이제 영희가 관측한 우주선의 길이가 60m라는 것은
이제 철수가 관측했을 때 이 고유 길이, 우주선의 고유 길이는 60m보다는 크겠네요. 클 것이고, 그 다음에 영희가 관측한 A와 B 사이의 거리가 삼각년이라는 것은 이 A와 B 사이의 삼각년이 고유 길이가 되는 거겠죠. 고유 길이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0.6c의 속도로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삼각년을 0.6c의 속도로 나눈 5년이 걸리겠습니다. 5년을 영희가 측정할 때는 철수가 5년이 걸려서 P까지 도달한 것으로 보겠죠. 기억부터 먼저 풀어보겠습니다. 우주선의 고유 길이는 60m보다는 당연히 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희가 측정했을 때는 0.6c의 속도로 삼각년을 가기 때문에 5년이 걸려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철수가 측정했을 때는 이 삼각년의 고유 길이에 대해서 지금 A와 B 사이가 지금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운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삼각년에서 줄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삼각년이 수축을 하게 되겠죠. 삼각년보다 짧겠습니다. 그 다음 9번입니다. 영희가 측정한 A와 B 사이의 거리가 L, 즉 고유 길이가 L이죠. 그 다음에 철수가 측정했을 때는 당연히 이 고유 길이보다 짧은 값을 측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영희가 측정했을 때 철수가 이동하는 데 걸린 시간이 t초라는 것은 지금 영희 기준에서 이 고유 길이는 0.9c 곱하기 t로 써줄 수가 있겠죠. 이제 문제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희의 시간은 철수가 관측했을 때 영희의 시간은 당연히 자신보다 느리게 흐르겠죠. 그 다음에 A와 B 사이의 거리는 이 고유 길이에서 수축된 길이를 철수가 측정할 테니까 L보다 작겠습니다. 그 다음에 A에서 B까지 이동하는 데 걸린 시간을 물어봤는데 지금 영희가 측정했을 때 L만큼의 거리를 t초만큼 가야 L만큼의 거리를 가려면 0.9c의 속도로 t초만큼을 운동해야 도달할 수가 있죠. 근데 철수는 L보다 작은 길이를 이제 자기가 A에서 B까지 측정을 하기 때문에 이제 운동하는 속도는 동일하다는 가정하에서 시간도 더 줄어야겠습니다. 따라서 t보다 작겠네요. 그 다음은 10번입니다. 지금 고유 길이가 모두 L0로 같은 상황에서 이 고유 길이에 대해서 더 어떤 속도로 운동할 때 길이가 짧아지는지를 묻는 문제겠네요. 그럼 당연히 고유 길이가 가장 길 것이고 그 다음에 속도가 빠른 쪽이 수축이 많이 일어나서 길이가 짧아지겠죠. 따라서 LA가 제일 작겠습니다. 2번이 답이 되겠네요. 그 다음은 11번입니다. 지금 관찰자 A가 0.6c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A가 관측할 때 광원에서 방출된 빛이 P와 Q에 동시에 도달하는 상황이 되겠죠. 그 다음에 A가 관측할 때 광원과 P 사이의 거리가 L이라 그랬으니까 이제 다시 광원과 Q 사이의 거리가 L보다 큰지 작은지를 판단을 해야겠습니다. 근데 관찰자 A의 기준에서 광원과 P, Q는 모두 왼쪽으로 운동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광원에서 방출된 빛은 P를 따라서 왼쪽으로 가고 또 광원에서 방출된 빛은 Q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 이 상대 속도가 광원에서 P로 갈 때가 더 빠르겠죠. 따라서 같은 시간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광원과 P 사이의 거리보다 광원과 Q 사이의 거리가 더 멀어야겠습니다. 따라서 광원과 Q 사이의 거리가 L보다는 큰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럼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가 관측할 때 광원과 Q 사이의 거리는 L보다 크다. 맞죠? 방금 구했습니다. 그 다음 B가 관측할 때는 광원에서 빛이 동시에 쏟아져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길이가 더 짧은 P에 먼저 도달하게 되겠죠. 따라서 니은은 틀리겠네요. 그 다음 광원에서 P로 진행하는 빛의 속력은 누가 측정할 때든지 항상 같아야겠죠.
따라서 디귿은 맞겠습니다. Q보다 P에 먼저 도달했으니까 니은도 맞겠네요. 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12번입니다. 지금 철수의 관성기에서 5초 후에 철수가 빛을 2번 깜빡이는 상황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주선의 고유 길이는 L0가 되겠습니다. 이제 딱히 정리할 게 없으니까 바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철수가 측정한 우주선의 길이는 이 L0보다 수축된 길이를 측정하게 되겠죠. 당연히 L0보다는 짧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희가 측정할 때 철수의 시간은 영희의 시간보다 느리게 간다. 얘는 당연히 철수가 운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 다음에 두 빛의 시간 간격을 영희가 측정한다면 5초보다 작다라고 적혀 있는데, 먼저 이제 철수가 이 빛을 2번 깜빡이는 시간은 5초가 되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철수의 고유 시간이 되겠죠. 근데 이제 영희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고유 시간을 지금 철수는 영희가 관측했을 때는 이제 이 고유 시간이 팽창이 돼서 관측이 될 것이기 때문에 영희의 기준에서, 따라서 5초보다 더 팽창된 시간을 영희가 지금 관측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철수가 이 빛을 2번 깜빡이는 시간 그 사이의 간격을 영희는 더 길게 측정하게 될 것입니다. 5초보다. 따라서 D가 틀리겠네요. 그 다음에 13번입니다. 지금 다 읽어보면 광원과 검출기 사이의 고유 길이는 같다고 써져 있습니다. 바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에서 방출된 빛의 속력은 모두 동일하겠죠. 기억은 당연히 틀린 선지가 되겠고, 그 다음에 길이 수축은 A에서보다 B에서가 더 크다라고 써져 있는데, 지금 관찰자가 측정할 때는 길이 수축은 이 속도에 비례하기 때문에 속도가 더 큰 B가 A보다 길이 수축이 더 많이 됐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길이 수축은 B에서가 A에서보다 더 크겠네요. A에서보다 B에서가 더 크다라고 적혀 있으니까 얘는 맞는 선지가 되겠죠. 얘는 맞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원에서 방출된 빛이 검출기에 도달하는데 걸린 시간은 A랑 B에서를 비교하라고 써져 있는데, 먼저 관찰자가 측정할 때는 빛은 먼저 이쪽 거리를 이동할 때 LB만큼의 거리를 운동을 해야 관찰자가 측정할 때 이 둘 사이의 길이를 LB, 그다음 LA라고 적게 되면 먼저 길이는 LA가 LB보다 더 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광원과 검출기 사이에 광원의 운동 방향과 검출기의 운동 방향이 서로 같은데, 지금 이제 상대 속력이 이 B의 속력이 더 빠르다는 거는 이제 같은 시간 동안 움직일 때, 그러니까 만약에 이 둘 사이의 거리가 같다고 했을 때, B에서가 먼저 검출기가 빛을 검출을 하게 되겠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이 둘 사이의 거리마저도 A가 B보다 더 큰 상황이 되니까 훨씬 더 그 사이의 시간 간격이 더 짧게 측정이 되겠습니다. B에서가. 따라서 디귿은 맞겠네요. 그 다음은 14번입니다. 문제를 전부 다 읽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 얘도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영희가 이제 왼쪽으로 움직이고 있고, 이제 영희의 관점에서 관측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영희 기준에서는 철수와 이 우주선이 오른쪽으로 0.5c로 운동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빛이 이동한 거리는 지금 여기서 끝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이 우주선도 동일하게 오른쪽으로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선으로 올라가야 되고, 이 거리는 h보다는 길겠죠. 따라서 기억은 먼저 틀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걸린 시간은 얘가 지금 h만큼을 운동을 했을 거였으면 c분의 h가 됐겠지만, 근데 h보다 더 먼 거리를 운동했기 때문에 이 걸린 시간 t0도 c분의 h보다는 더 길겠죠. 이렇게 관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주선이 이동한 거리는 걸린 시간에서 우주선의 속도 0.57을 곱해주는 거죠. 얘는 2분의 1 h보다 크겠네요. 이것도 맞겠습니다. 그 다음은 15번입니다. 민호가 우주선을 타고 지구와 목성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은수가 관찰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죠. 먼저 민호가 1번부터 바로 풀어보면, 민호가 측정할 때 은수는 시간 지연이 일어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은수가 측정할 때는 민호의 시간은 지연이 일어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을 보면, 민호가 측정한 지구에서 목성까지의 거리가 고유 길이인 게 아니라 은수가 측정했을 때 지구와 목성에 대해서 정지에 있는 은수가 측정했을 때가 고유 길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은수가 측정했을 때 우주선이 지구에서 목성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이 고유 시간인 게 아니라 민호가 측정했을 때 두 사건이 자기를 기준으로 동일한 곳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 사이의 시간 간격을 측정한 게 고유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민호가 볼 때 목성과 수직인 방향으로 목성이 수축되어 보이는 게 아니라 수평한 방향으로 수축이 되어 보이겠죠. 따라서 5번도 틀리겠습니다. 그 다음은 16번입니다. 철수가 0.9c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고, 철수가 측정할 때 A와 B 사이의 거리가 L이기 때문에 고유 길이는 L보다 크겠습니다. 기억부터 바로 풀어보겠습니다. 영희가 측정할 때 A와 B 사이의 거리는 고유 길이가 되는 것이고, 얘는 L보다 커야겠죠. 그 다음 철수가 측정했을 때 영희의 시간은 당연히 자신의 시간보다 느리게 흐르겠습니다. 다시 당연히 느리게 흐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희가 측정할 때 우주선이 A에서 B까지 도달하는데 걸린 시간이 이만큼보다 크냐라고 적혀 있는데, 지금 철수가 측정했을 때 자신이 A에서 B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이 0.9c분의 L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거는 철수가 측정한 철수의 고유 시간이 되겠습니다. A에서 B까지 가는데, 영희는 지금 이것에 대해서 철수가 시간 팽창을 하는 것으로 관측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영희가 측정했을 때는 철수가 이 0.9c 이만큼의 시간보다 더 오랜 시간 동안 가야 A에서 B까지 가는데 걸린 것으로 관측을 하겠죠. 따라서 크겠습니다. 답은 5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은 17번입니다. 지금 관찰자 C가 측정했을 때 1과 2의 길이가 같다고 했고, 그 다음에 속도는 지금 우주선 1이 우주선 2보다 더 느리기 때문에 이제 속도에 따른 그 거리 수축을 고려를 해주면 우주선 2의 고유 길이가 우주선 1의 고유 길이보다 큰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 바로 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주선의 고유 길이를 바로 물어봤죠. 1보다 2가 더 긴 상황이 맞겠습니다. 그 다음에 C가 측정할 때, 관찰자가 측정할 때 A의 시간은 B의 시간보다 빠르게 가죠. 왜냐면 속도가 더 느리기 때문에 시간 팽창이 덜 일어나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 A가 측정할 때 C의 시간은 자신의 시간보다 당연히 운동을 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느리게 흐르겠습니다. 답은 5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은 18번입니다. 영희가 관측했을 때 이 L이 이제 고유 길이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뮤온의 수명이 t초라고 써져 있기 때문에 영희가 관측했을 때 L은 0.9c의 속도로 t초 동안 움직인 것으로 보이겠습니다. 이제 뮤온의 좌표계에서 관측할 때를 물어봤죠. 그럼 이제 뮤온의 좌표계에서 생각을 해보면 영희는 올라오는 방향으로 0.9c 속도로 운동을 하겠습니다. 기억은 틀리겠네요. 그 다음에 P와 지면 사이의 거리는 이 고유 길이에서 수축된 것을 뮤온이 관찰할 테니까 L보다는 작겠습니다. 그 다음에 뮤온의 수명은 지금 이 영희가 관찰하는 T라는 뮤온의 수명은 뮤온의 고유 시간이 T0에서 팽창이 된 시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팽창된 t0의 시간은 t보다는 작겠습니다. 이것도 맞겠네요. 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9번입니다. 기차가 영인을 지나는 순간 찰스가 A와 B를 향해 동시에 레이저 빛을 쏘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거를 잘 감지를 하라는, 잘 판단을 하라는 문제가 되겠죠. 기억부터 바로 보겠습니다. 찰스가 볼 때 지금 이 둘 사이의 거리가 동일하기 때문에 찰스가 볼 때는 A와 B에 이 빛이 동시에 도달을 하겠죠. 기억은 맞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희가 볼 때는 지금 A와 빛의 방향이 반대고, 그 다음에 A 빛과 B의 방향이 같기 때문에 A에 먼저 도달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A와 B의 레이저 빛이 도달하는 사건은 영희와 철수와 영희에게 동시에 일어난다 라고 적혀 있는데, 철수가 관측했을 때는 동시에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영희가 관측했을 때는 지금 A는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B도 오른쪽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A에 먼저 도달한 다음에 그 다음에 B에 도달하는 사건이 일어나겠죠. 동시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영희에게 기차의 길이는 고유 길이보다 수축이 되기 때문에 짧게 측정이 되겠죠. 릴도 틀리겠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네요. 기억도 틀렸죠. 동시에 도달하니까 먼저 도달하는 게 아니라 동시에 도달하는 것으로도 관찰이 되겠습니다. 19번은 답이 2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 20번입니다. 지금 우주선 C가 0.6c의 속도로 P에서 Q까지 운동을 하는 상황이고, P에서 관측할 때, 즉 이 육광년이 지금 P와 Q 사이의 고유 길이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A에서 관측할 때 P에서 Q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이 T라고 했으니까, 지금 이제 우주선 A의 기준에서는 0.6c 곱하기 T만큼이 이제 수축된 길이인 육광년보다 더 짧은 길이인 더 짧은 길이인 가령 한 5.4광년 정도를 같다고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 상태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금 여기서는 0.6ct는 육광년보다 짧다. 당연히 그렇게 관측이 되겠죠. 우선 A는 육광년보다 더 짧은 길이를 갔을 테니까 그렇게 측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t는 10년보다 길다 라고 써져 있는데, 지금 이 0.6c 곱하기 t가 육광년보다 짧기 때문에, 즉 따라서 이 t는 10년보다는 짧은 시간이 되겠죠. 얘는 틀리겠네요. 그 다음에 A에서 관측할 때 P와 Q 사이의 거리는 육광년에서 수축된 길이인 더 짧은 길이를 가지게 되겠죠. 따라서 육광년보다 짧겠습니다. 답이 1번이 되겠네요. 고생 많으셨습니다.